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리학을 어려워하거나 또는 까다로워하는데 물리학은 수학이죠. 수학적인 물리학의 도구를 수학으로 볼 수 있고 수학을 사용해서 물리적인 개념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하는 물리학 과목이 되겠습니다. 대개의 일반적인 이제 공학 과목들은 바로 이 물리학적인 이해가 없이는 접근하기가 많이 어렵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공계에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대개 물리학을 다 공부를 했거나 또는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개는 이제 수학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수학과 우리가 살고 있는 또는 일어나고 있는 자연을 연결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제 물리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이 심도 있는 수학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 가면 많이 이제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전반적인 물리학이거든요. 물리 전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책 한 권에 다 집어넣기에는 역시 좀 모자란 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 기술되어 있는 책도 사실 두껍긴 하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지나면 새로운 또 전공에서 새로운 또 내용을 좀 공부해 나가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물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대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나 운동량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고 더 이제 깊게 공부한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는 전기, 자기, 광학 이런 부분을 또 공부하고 또 이제 현대물리학 파트를 또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가 매우 깊긴 하지만 일단 전반부, 책은 이제 분책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기초역학과 뭐 파동, 진동 이런 내용 그리고 연력학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고 후반부에 가면 2권에 가면 전기자기 그리고 광학, 현대물리학, 뭐 핵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성 이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강의를 하는 형태는 저와 함께 책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이론적인 개념이나 또는 제시된 예제 문제들을 풀고 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건 복습이겠죠. 복습과 그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는 연습 문제 풀이 과정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될 거고요. 대개 한 챕터에 뭐 1시간 또는 2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전반부 20장까지 우리가 공부하는데 약 한 40강 정도 또는 그 이내에 이렇게 이제 편성이 될 거고. 그래서 전체적인 강의는 여러분들이 사실 대학에서 공부하는 형태하고 거의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부를 한번 했던 학생들은 좀 더 쉽게 수월하게 할 수 있겠고 공부를 하지 않았었어도 지금 처음 대학물리 또는 일반물리학을 접하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면 충분하게 다 커버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교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할리데이 물리학을 쓰게 될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 교재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좀 기술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다. 되게 이제 쉽게 풀이된 물리학 책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미적분을 안 쓴다거나 또는 이제 간단하게 수학적 도입을 그냥 끝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할리데이 물리학은 좀 잘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하다 보면 반복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좀 익숙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이제 같이 진행을 해보죠. 1장의 내용은 제목이 측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측정이라고 하는 건 물리학에서는 실험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공학이나 물리학 이런 것들은 실험이 선행되거나 또는 후행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또는 아직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이론은 그렇게 뭐 우리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학에서 대부분 실험들을 많이 하실 거고, 뭐 대학원을 간다거나 또는 실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한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써먹는 것은 결국 다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물리학은 계량화된 실험이기 때문에 실험 측정한 결과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자, 1-1에 보시면 길이를 포함한 물리량의 측정 이렇게 단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물리량을 측정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또는 그 이론적 내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한번 가보시죠. 자, 측정을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 페이지 측정의 물리학은 측정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만큼 이제 측정이 중요하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리법칙과 관련된 길이, 시간, 질량, 이렇게 이제 온도, 압력, 전류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하고 이런 값을 측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실험이나 또는 실제 이제 실습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보면 또 모든 물리량은 표준과 비교하여 각각의 고유한 단위로 측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해놓은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단위라고 하는 건 이건 어떤 형태의 어떤 성격의 양인가, 길이인가, 시간인가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는 그런 장치를 단위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책에도 나왔듯이 예를 들면 정확히 1m에 해당하는 길이의 표준은 정해진 시간 동안 빛이 진공 속에서 진행한 길이이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다른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본문을 더 충실히 좀 읽어보면 알 수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기본 물리량이라고 또 작은 제목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길이나 시간과 같은 몇 개의 기본적인 것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딱 정해뒀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기본적인 거 아니어도 다 협약의 국제적인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다 정해두는 거죠. 마치 도량형을 통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서로 다 다른 단위를 단위도 다를 수 있고 그 단위의 값들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류는 이런 단위를 앞으로 사용해 나가자라고 정해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물리량을 국제적으로 단위를 정했는데 또는 크기를 정했는데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단위계를 국제 단위계라고 해요. 국제 단위계는 그 이제 알파벳 이름을 따서 SI 단위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SI 단위계, 국제 단위계에서 정한 몇 가지 기본 물리량의 기초 단위, SI 기초 단위를 한번 보자면 길이와 질량, 시간과 질량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두게 되는데 길이 이런 것들이 이제 물리량이 되는 거죠.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자 이런 얘기예요. 미터. 미터는 기호로 기초가 아니라 기호죠. 기호로 이렇게 M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이제 인쇄된 책에서 쓸 때는 이게 정자체로 표현을 하게 돼요. 단위는.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제 물리량의 기호, 길이 같은 건 D나 또는 L 이렇게 이제 약자로 표현하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쇄된 책에서 쓸 때는 이렇게 이제 이탈릭체로 대개는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 쓰는 경우에는 좀 구별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길이가 L은 3m이다 이렇게 썼을 때는 이건 기호가 되는 거고 3은 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미터가 바로 단위 또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은 1m의 3배다 이런 얘기예요. 표준이 1m인 길이의 3배 길이를 갖는 그런 물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타임이 되기 때문에 주로 T라는 기호를 쓰게 되고 질량은 매스에서 M이라는 기호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같은 경우에 정해둔 국제 단위계, SI 단위계에서 정해둔 단위는 초를 쓰게 되는 거예요. 초는 영어로는 세컨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호로는 이 앞 글자인 S를 쓰게 되는 거고, 질량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이라는 단위 명칭을 가지고 있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kg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램을 많이 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정해둔 규칙에 의하면 킬로그램의 정의를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1kg의 1000분의 1을 1g이라고 바꿔서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3페이지에 가보면 또 SI 유도 단위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이제 기본 단위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속도 같은 경우 속력이라고 하자면 속력은 길이 나누기 시간, 이게 이제 속력의 개념이 되겠죠. 그럼 길이는 미터, 길이의 단위는 미터를 쓰고요. 시간의 단위는 초를 쓰죠. 그래서 단위를 쓸 때는 미터 나누기 초 또는 미터 퍼 세컨드. 개념은 이런 얘기죠. 1초당 몇 미터
진행하였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정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이 나왔을 때 그 물리량의 단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 물리량과 관계된 공식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공식에서 들어있는 물리량을 이렇게 기본 단위로 놓고, 기본 단위의 조합들로 연산과 같이 이렇게 놓고, 이 단위도 똑같은 형태로 배열을 해주면 그게 어떤 그 새로운 물리량의 단위가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유도 단위라고 합니다. 책에서 주어진 단위는 인률의 단위를 얘기를 하고 있죠.